네, 온영TV 스트레이트 캐나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음 달에는 최대 2,000명까지 치솟아 오를 수 있다는 예측 모델을 내놔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온주보건부는 확진자가 5%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11월 27일까지 3,000명, 12월 중순까지 6,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토론토 대학교와 써니브룩 병원의 전염병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11월 초 감염률을 근거로 12월엔 하루 평균 감염자가 2,000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무시무시한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애슐리 트위트의 전염병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 정책을 고려했을 때 일일 확진자가 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런 수치는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매일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앞서서 보건당국은 지난달에 코로나 전파에 대한 3가지 예측 모델을 발표했던 바가 있죠. 그중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일 신규 확자가 1,000명에서 1,2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 주간 동안, 몇 주 동안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최근 온주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주정부가 예측했던 최악의 상황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 우려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12일을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일 연속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1,575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사망자 18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토론토에서 472명, 피일 지역에서 448명, 뉴욕 지역에서 155명, 그리고 오타와 지역에서 91명이 각각 신규 확진자로 확진이 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이래서 전국에서 89,784명, 그리고 9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3,293명입니다. 하루 검사 건수가 39,590건으로 올라갔고 양성률은 4.3%로 조금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이건 전혀 위안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주정부는 지난 4월 예측 모델을 공개할 당시만 해도 바이러스 감염이 정점을 찍었다, 이런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었는데 이 가을로 환절기가 되면서 이 독감까지 서서히 겹쳐지는 이 트윈데믹 시즌이 다가오면서 2차 유행이 지금 이미 진행 중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나든다 그러면 정말 정부 당국으로서도 손잡을 수 없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확산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늦춰볼 수 있는, 수치를 낮춰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자주 씻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으시는 이 3가지 기본 수칙만이라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게 지금으로서는 유일무이한 이런 위험한 상황을 비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 방역 수칙 여전히 철저히 지켜야 되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부모 초청 이민에 대해서는 인색한 정도가 아니라 목리까지 부렸던 연방이민부가 지금 많이 풀렸습니다. 내년도에도 3만 명 정도 이민을 허락하겠다. 부모 초청 이민 캐테고리 안에. 코로나 사태로 올해 1만 명이 그쳤던 그 부모 초청 이민 쿼터를 내년도에는 3만 명으로 올리겠다고 마코 맨디치노 이민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선정 방식 자체는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추첨을 통해서 진행되지만 올해 미끄러진 희망자들이 내년에 재신청하면 정상을 참작할 그런 방침이라고도 합니다. 내년도 부모 초청 의향 접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민부는 보통 매년 초에 접수를 받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무지개한 연기가 됐었죠. 10월 중순부터 약 3주간 진행이 됐었는데 추첨을 통해 선발된 이민 희망자들, 즉 스폰서들은 최종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을 6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항공사의 환불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접 팔을 걷어치고 나섰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환불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나섰다는 얘기인데요. 연방교통부는 항공편 취소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해줄 수 있도록 항공사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항공업계와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 캐나다를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은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국내 국제선 항공편을 무더기로 취소를 했고, 그래서 고객들에게는 또 환불 대신에 크레딧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서서 여행객들의 커다란 비난을 사왔었죠. 신혼여행이나 휴가, 출장을 위해서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환불을 받지 못한 고객들 중에 일부는 단체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3월 중순부터 8월 말 사이에 교통부가 접수한 환불 관련 불만 신고는 무려 8,000건에 달했던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 답답한 사람이죠. 트럼프 대선 패배를 계기로 트럼프의 행태와 한국 정권의 유사성들을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행태, 즉 트럼프의 대선 패배 그리고 한국 정부의 유사성을 맞대응하는 것, 동일시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비교가 되겠죠. 서로 닮지 않아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본산이라는 나라의 대통령도 선거에 불복하고 저렇게 야단을 치는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약관에 이런 식으로 착시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스럽다는 겁니다. 산사태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는 당연히 골조가 튼튼한 집이 잘 버티겠죠. 낡은 판잣집은 그대로 무너지겠죠. 데미지의 정도가 훨씬 다를 겁니다. 미국은요, 아무리 대통령이 전행을 해도 거의 횡포에 가까운 만행을 부린다 하더라도 견제하고 제어하는 법 시스템, 의회와 사법부 등의 시스템이 아주 강력하고 견고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료 상당수는 쫓겨날지언정 헌법의 가치와 직업적 양심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자, 민주주의가 건재하려면 워치독 기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펴보는 그런 살아있는 눈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국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군사정권 때만 해도 재정 건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관자놀이에 권총을 들이대도 끝까지 버텨냈던 관료들도 있습니다. 끝내 부당한 영장 발부를 거부했던 양심 좋은 판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소위 워치독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관료 집단을 들여다보면 권력이 직접 재단해준 꽉 끼는 스타킹을 신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와 문 정권의 통치술은 거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국민 편가르기, 지지층을 겨냥한 직접적인 선전선동, 프레임을 짜서 가공의 사실 안에 가상의 세계를 구축하는 전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비슷합니다. 여권 핵심들의 행태에서는 트럼프적인 특질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집은 문 대통령, 막말이나 거짓말은 추미애, 내로남불 후안 묻히는 조국, 궤변이나 선전선동은 유시민이나 김어준. 자, 이 사람들 다 뭉뚱거려서 한 개인의 형상으로 빚어낸다면 그대로 트럼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한국의 친문들이 트럼프 패배를 보며 자성하고 선동과 편가르기의 정치를 멈출지, 아니면 퍼퓰리즘 선동 정치의 효험이 재확인됐다면서 더욱 그 초세를 강화할지에 대한 답은 불문가지입니다. 프레임 전술로 허구의 집을 지어서 오직 친문의 선글라스로 친문의 내재적 관점만으로 뉴스를 통제하고 소화하도록 하고, 관련 친정부 방송, 친정부 신문, 맘카페 이런 곳에서 총력적으로 홍보전을 펼치겠죠. 도를 넘은 흑인 시위와 약탈이 미국 보수층의 불안감을 부추긴 것과 같은 효과를 노려서 태극기 부대, 무슨 극우 집단의 세력과 위협을 과장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복원을 가능케 한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양식 있는 중도 보수 성향의 시민들입니다. 보수의 상징인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의 미망인이 바이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죠.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처럼 상당수의 지성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설 줄 아는 것이 미국입니다. 규범과 질서를 무시하고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고 그리고 품격까지 팽개친 능력이 있지만 변칙적인 이런 리더보다는 당은 달라도, 소속된 당은 달라도 원칙과 합의를 할 줄 알고 예측이 가능한 그런 후보를 택한 것이 미국입니다. 트럼프의 전행에도 미국의 민주주의는 체크 앤 밸런스 시스템이 견제해서 버틸 수 있었고 이제 복원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탄핵이라는 호조건 속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도 41.1%밖에 먹지 못했던
그것도 통합을 표방하기 전에는 20, 30%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후보가 마치 개국혁명을 이룬 듯 시스템과 가치를 마음껏 바꾸려고 하는데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관료사회도 아무런 견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친문이 이번 트럼프의 패배를 자성의 계기가 아니라 선동이나 편가르기를 더 확실하고 더 강하게 해야 자신들의 위치를 뺏기지 않겠다는 그릇된 교훈으로 학습했다면 사회 전체에 더 심한 분열과 대립이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렇게 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한국이 가엾고 국민이 불쌍하고 지금 이 시절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걸 얘기할 때 아침 이슬처럼 깨끗한 것도 없겠죠. 그래서 한때 군사정권이 횡행했을 때 이런 노래들 부르면서 우리는 민주주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그리고 양심 바른 그런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나가면서 우리 한국을 이제 아시아의 용, 아시아를 다스리는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로 나설 수 있는 기반, 그것을 정치권에서부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침 이슬 한 모금 여러분과 같이 마셔봅니다. 긴 밤지 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설움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미국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게 안 돼. 정치 양심이 없어. 미국을 봐서라도 이젠 정신 차려야 해. 국민만 바라보는 그런 정치 해야 해. 미국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게 안 돼요. 정치 양심이 없어요. 미국을 봐서라도 이젠 정신 차려야 해. 국민만 바라보는 그런 정치 하세요. 그런 정치 하세요.
국민을 위한 정치에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정치권에서부터 국민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이 조금만 정신 차려주시면 대한민국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멋진 나라거든요. 오은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